의견 367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시네요. 박아란 맞죠? 박아란 PD. 네. 박아란 PD님 오늘 함께 하셨고 조성한 변호사님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멤버 교체가 있는 것 같은 멤버 느낌이 교체. 예. 4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바뀌었나요? 그런가요? 변호사님도 네. 저희가 선재님을 지난주에 떠나보내고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 변호사님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예. 네. 둘이서 PD님의 하기가 힘들어서 PD님을 PD님의 데뷔. 급초빙. 네. 되게 처음 보는 조합인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소개와.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PD 박아란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맨날 일단... 뒤에 여기 앉아 계셔서 다 보시긴 보셨잖아요. 항상. 네. 근데 뭔가 선재 아나운서님 네. 다음 방송으로 제가 네.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확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급 마무리한 느낌이네. 준비 안 했네. 좀더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저도요? 입을 풀어줘야 돼. 아유, 제가 한 1년 선배죠, 그죠? 얼마 됐다고 지금 벌써 선배. 귀여워.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저도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 선재님이 그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제가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선재님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선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되게 이 날짜가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안 나오고 사투리 약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 다 날짜가 안 나오고 해서 부득이 좀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득이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무슨 특집 이런 거 해서 또 한 번씩 제가 모셔올 예정이니까 영원한 안녕처럼 이렇게 안녕. 약간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아니 뭔가 좀 숙연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보는 댓글도 다 슬퍼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은 더 분위기를 더 업시켜야 되겠다. 박 PD님을 더 공격해야 되겠다. 생략인가요? 방송. 저희 선재님의 마지막 방송에 이어서인지 댓글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댓글부터 소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지어드린 별명 네. 찬차 선체스님. 찬차 여기 써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거 있나요? 네. 준비 안 했나 제가? 네,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댓글까지가 제가 아닌가? 헷갈렸어요.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같이 하셔도 돼요. 네. 예, 팟빵의 윤호이님 짧지만 너무 슬픔을 헐 유유 선재님 외용 유유. 네. 이게 진짜 한 줄이지만 왜요? 많은 걸 담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바쁘셔서 그래요. 답변. 다음은 히로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목 보고 놀라서 댓글 남깁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고맙고 미안하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네요. 마음이 복잡해요 진짜. 들으면서 댓글 적습니다. 찬차 김선재 아나운서님, 찬차 선체스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로서 먼저 너무 아쉽습니다. 아나운서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나운서님이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의미가 생기셨다니 다행이고 본인이 없어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도 울림이 생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재 아나운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선재. 또 유유. 다들 슬픔이. 마지막은 눈물이지요. 1038-2068님 누구실까요? 김선재 아나운서님,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8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석 변호사님의 초대로 골방에서 처음 배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치나 시간이 흘렀네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최종 의견을 거쳐갔지만 선재 아나운서님과 정현석 변호사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기에 이렇게 좋은 방송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꾸밈 없이 자신을 내보일 줄 알았던 멋진 선재 아나운서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드림. 변호사님의 이 댓글에도 선배인 선배님. 아, 전임자님의 이 댓글에도 이렇게 댓글입니다. 깔끔하게 이상민 드림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런 격식이 있는 아니, 슬픈 격식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다 방송. 지금 코미디처럼 됐어. 즐겁게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네. 우린 살아가야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댓글이 아주 자, 네이버 많습니다. 오디오 클립에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34분 부분 아듀오 선재 아나운서님 시간 잘 사세요. 선재 아나운서님 잘 살아라 할 순 없으니 밤에 들을 때 몰랐지만 아침에 비오는 차창 너머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던 원년 멤버이시기도 하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많은 허전함이 아쉬움이 드실 생각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동안 오래된 최종 의견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마지막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가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동안 행복했고 다른 공간에서도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여기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선재 아나운서한테 전화 한번 드려볼까. 오늘 안 오시니까. 그래서 출근하셨겠지 엄청 싫어할 싶어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았네요. 인프제. 네, 지금 출근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왜냐면 보겠다, 왜냐면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나오셨던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저녁엔 항상 그 프로그램이 생방송 있으니까 때문에 네네. 풀매를 하시지만 우리 또 최종 의견에서는 내추럴하게 또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오셔가지고 뭐라 할 것 같은데. 하기 싫으면 이제 막 방송 막 할란다 하잖아. 오늘은 즐겁게. 네. 거북목 고친 거북이님이십니다. 선재 아나운서의 팬이 되어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1인입니다. 아나운서님의 거의 신인 때부터 시작하신 이 방송을 다 들을 수 있어 기뻤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라 하시니 슬픔이 몰려옵니다. 여전히 아나운서님의 팬으로 라디오와 TV에서 만나겠지만 이곳에서처럼 매주 아나운서님의 근황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에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아나운서님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들과 기자님들과 사소한 이야기부터 고민해야 하는 이야기까지 더 남아 있을 테니 언제든 놀러 오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을 어느 동갑내기 팬이. 동갑내기 팬이야. 아 근데 이분 댓글은 진짜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저희가 못했던 말이고 그렇네요. 듣고 계시겠죠?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뭐라 들으세요. 잠탱 팬더님이십니다. 애인이랑 헤어지는 먹먹함이네요. 선재 아나운서님의 그 다른 의견에 배울 점도 있었어요. 그동안 방송 고맙습니다. 선재 아나운서님. 다른 의견 많았죠. PD님들 지난 PD님들이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이거까지 이거는 다 PD님이 한번 한번 읽어주시죠.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이재님 이제- 선배 PD님 다 아는 사람 아니야? 다. 맞습니다. 네, 이재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함께했던 이일의 인턴 PD입니다. 제목 보고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늘 한결같이 대해주셨던 선재 아나운서님. 목이 매? 어떡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지만 언젠가 게스트로 출연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재 아나운서님도 최종 의견도 늘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어요. 네 분 모두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이래 PD님도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희 아몬드 님께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함께했던 최다희 인턴 PD입니다. 선재 아나운서님 없는 최종 의견이라니 유유 많이 슬프고 아쉽네요. 다른 곳에서도 선재 아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시길 응원합니다. 최종 의견 파이팅! 오 댓글에 감정을 실으시네요. 네. 네. 파이팅에서는 힘내고 슬픔에서 많이 슬프고라고 읽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명란젓 코난님께서 18년도부터 19 시즌 인턴 PD 박진형입니다. 최종 의견을 맡아주셨던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떠나신다니 너무 아쉽고 허전할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김아나님도 최종 의견도 파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란젓 코나님 몰랐는데 재밌는 분이시네요.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뭔가 항상 이렇게 다 픽스해놓고 시작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막 하다가 변호사님도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네.
항상 뭐- 또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굴러갈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그렇죠. 네,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음. 방송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재 아나운서님이 이제 원래 본인 롤이나 뭐 그 스탠스 이런 걸 몰랐다가 네, 하면서 하면서 찾아갔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종 의견의 어떤 뭐 네. 방향성이랄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변호사님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멀었지. 아직, 아니, 본인이 아직 멀었지. 생각하는 본인의 캐릭터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받침러 앞으로 받침러 에서 이제 네. 받침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이끌겠다 약간 이런 거 아 메인 메인 변호사 그래 되나? 그건 못 넣어야지. 아직 우리 형님이 계시니까. 네. PD님은 어떻게 네. 이 방송을 지금 벌써 한지 한 2달? 2달 되어 가는데 벌써. 네. 벌써 이 방송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편집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그런 거 있나요? 큰 그림? 와. 오늘 첫 방송에 당황하셨네. 돌발 질문. 돌발. 오, 저는 아니면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아, 이 방송은 특징이 이렇구나. 다른 데랑은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구나.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한 거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큰 특징 같은 거는 네. 저 그 위 선배님들이 네. 저한테 사담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잘라서 네. 이렇게 핵심만 내보내라. 너무 길다? 얘기를 다른 팟캐스트 편집할 때도 그렇게 네. 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네. 저는 사담이 너무 재밌어서 뺄 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사람 들었다 놨다네. 다 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네.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느낌이긴 한데 아, 네. 그래서 신경 안 쓰는구나. 근데 우리 자르는 거 많잖아요. 막 다 얘기한 다음에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이러는 거. 우리가 막 잘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고.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살아있는 방송. 그리고 사담 많은 방송. 정체성을. 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야 할 텐데. 네, 저희 오늘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말씀 네. 더 드리면 뭐 하세요, 빨리. 선재 아나운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 들어 이거 내가 생각해. 네, 카톡을 보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진정성. 네. 카톡을 보내는 걸로.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제목을 보고 화요일 새벽에 올라오자마자 듣고 화요일 듣고 수요일 듣고 또 듣고 있네요. 골뉴의 마지막으로 오게 된 최종 의견. 처음엔 법을 좀 알자라는 시작이 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경청하고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다음 주가 되면 실감이 더 오겠지만 오늘이겠네요. 네. 선재 아나운서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소신을 말씀하시는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스브스의 다른 프로 코너에서 잘 볼게요. 이번 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오송에서 벌어진 사건이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가능할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논하나 책임 주체에 막상 법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다 보니 이번 사건 경우는 보호 대상의 범위가 명확히 따지기 힘들 것 같은데 책임 주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해당 사안이 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입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 네,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해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고 오송에서 인명 피해가 엄청 많았고 저기 경북에서는 수색하던 해병대 분도 돌아가신 게 있고 막 하여튼 신림동의 사고나 뭐 각종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지난주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도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고
뭐 당시에 대처 적절했는지 지금 좀 전에 뭐 압수수색 다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충북청 뭐 행복청 뭐 다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근데 그 어떤 걸 또 찾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 법상으로 네. 명백하게 이제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고 네. 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 네. 1호에서 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라고 되어 네. 있고 중대산업재해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면 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네. 되어 있어서 네. 이게 뭐 공중이용시설이나 뭐 공중교통수단 뭐 설치상의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네. 포섭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은데 아, 그래요. 지하차도니까요. 이게 교통수단 그다음 뭐 공중이용시설 그래서 뭐 포섭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제 산업 관련과 이제 어떤 제조물의 그런 결함 네. 그런 부분 좀 포함이 되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논의 자체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 뭐 혐의 적용을 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니까. 근데 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단체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 지하차도가 공중 이용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보고 있어서 이제 이용자 1명 이상 사망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따져보면은 뭐 하천 관리를 한 사람, 도로 관리를 한 사람 이렇게 따져서 예를 들면 뭐 환경부가 지금 하천 관리는 원래 환경부가 하는데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임을 줬다면 하천 관리, 제방 관리를 똑바로 했는지 그리고 뭐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 지방도라고 네. 하니까 충북도가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적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아직 중대 시민재해가 인정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쉽게 포섭이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적용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이 돼야 이제 인정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뭐 대대적 압수수색을 방금 했다고 하니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굴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그 도지사인가요? 누구죠? 뭐 하여간. 김영환 지사. 예, 네. 예. 내가 가도 뭐 네. 별일 있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뭐 내가 빨리 갔어도 뭐라고 해야 막을 수 될까요? 있었겠어? 뭐 뭔가 이런 달라졌겠느냐라는 느낌, 취지의 달라졌겠냐? 말을 했는데 참. 물론 안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치? 본인이 가나 안 가나 안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뭐 와서 더 걸리적거린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말을 그렇게 내가 하는 기억한다고 게 뭐 비가 들어왔겠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요. 예.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은 계속 굴러가는 논란 사안이기 여지가 좀 때문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연도 하나 더 있죠. 네. 다음 사연은 선재님이 갑자기 떠나셔서 날벼락 맞은 기분이 드네요. 유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SBS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속 목소리 들려주세요. 사연은 아니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도서 정가제가 이번에 합헌 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제가 가는 커뮤니티에선 도서 정가제를 엄청 욕했거든요. 책값 비싸졌다고.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한 것 같은데 도서 정가제의 법안 취지나 합헌 판결이 난 이유 등등이 궁금해요. 네. 이걸 보고 도서정가제 관련 헌재 뭐가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서점 가서? 아니요. 물리적으로?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네. 교보 이런 데서. 쿠팡이죠, 책은. 쿠팡에서 오. 팔아요, 책? 쿠팡에서 배달되니 쿠팡에서 사서 배달 주겠죠. 뭐. 쿠팡에 책 이름 다 치면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쿠팡에서 그 한 번도 안 생각을- 사봤어. 저도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쿠팡에 책을 판다고? 쿠팡에 쿠팡에 책 이름 치면 바로바로 나오는. 뭐 아. 책 이름 뭐 쳐볼까? 형법?
저희 책 나오네. 예린이 형법 사준 총론. 책에 도깨비 식당. 오. 로켓 와우로 내일 온대. 그러니까 책이. 바로. 근데 가격 비교해서 네. 뭐 교보나 이런 데서 사는 거에 비해서 뭐 비싼지 안 비싼지 잘 아, 모르겠지만 네네. 쿠팡 어떤 게 쿠팡 아닙니까 요새? 이야. 와. 안 파는 게 없고. 폰 충격적인데.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으로 요즘 거의 많이 사고 아니면 대형 서점 뭐 교보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사고 동네 서점. 저 어릴 때는 동네 진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들고 가서 동네 서점에서 책 그때는 5,000원이면 책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아유 그럼요. 문상. 옛날 사람인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동네 서점에 가서 책 와, 저 학생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학생? 학생이긴 한데. 지금 학생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중고딩 시절. 네네. 어. 그때는 동네 앞에 있는 네. 서점 가가지고 막 음. 수능 특강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소득강 사고. 한 번에 사는 게 그때는 편하니까. 네네. 근데 저는 더 묻고 싶은 게 이제 이 건 관련해서는 이제 그걸 이제 책을 사서 뭐 인터넷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종이 출판물을 사는 건지 네. 그냥 전자책으로 해서 이북 같은 거를 아. 요새 보는지 그게 궁금해요. 요새 근데 이북으로도 요새는 다들 하시나? 네, 책을 안 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패드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로 다. 아니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얘기. 남처럼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아 패드에 넣어서. 네, 근데 아예 자료를 나눠주실 때 그냥 복사할 사람은 복사해서 쓰고 아니면 그냥 파일로 해줘가지고 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메모도 하고 그 녹음도 패드에다가- 같이 할 수 어. 있으니까. 그러면 책을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겠네요. 마음만 먹으면. 그쵸. 패드만 가방에 음. 넣고 펜슬이랑 같이 다니면. 네네 맞아요. 저는 눈이 아파가지고 종이로 안 보면 뭘 잘 못 보겠어요. 다 뽑아 그래서. 아무튼 이 도서 정가제가 201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더라고요. 이때에 생긴 규정과 내용이 도서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할인만 따지면 10%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인을 못하게 한 거고 옛날에는 이 법 전에는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이나 아니면은 뭐 참고서 뭐 이런 책은 무제한 할인도 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그 제한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연 보내신 분처럼 도서정가제를 엄청 욕하고 책값 비싸졌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헌재가 이번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합헌이다. 얘기를 예. 한 건데 처음에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전자책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자기 책을 어떻게 팔지를 내가 결정을 못하고 도서 정가제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 뭔가 내가 나중에 전자책을 발간할 출판사 이런 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여부. 네. 그래서 크게 볼 결론은 침해 안 한다가 그렇죠. 된 거죠. 내용이. 네. 일단 이 그 전자책과 이제 종이책이 네.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를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뭐 종이 출판물은 조금 더 이제 인쇄 그 과정도 있을 테고 네. 제작 과정에서 뭔가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까 좀 더 비싸거나 전자책은 뭐 전자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 뭐 출판해야 되는 그런 재료가 안 들어가니까 네. 좀 더 싸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이 작가가 헌법소원을 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이 그냥 일반 종이 저작물보다는 이제 전자책은 조금 좀 한 많이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보급은 잘 되니까 네. 자기가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자기 책을 얼마에 결정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의 그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에는 지역 서점,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재 유치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모든 이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이 정도는 입법자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네. 수단으로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침해 저성도 뭐
일단은 뭐 서비스 경쟁 계속 할 수 있고 다른 면에서 뭐 크게 평등 침해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제한 정도도 크지 않다. 음. 그렇게 해서 합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노사정까지 생기고 나서 동네 서점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딱딱 정해둔 대로 하니까 더 큰 데에 가서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뭐랄까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을 선택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서정가제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네. 옛날에 책이 더 쌌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물가가 올라서 쌌던 건지 이게 없어서 쌌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기는 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도서정가제가 뭐 필요하고 네, 뭐 괜찮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쿠팡에서 책 사면서 적정하게 되잖아. 돈 다 주고 사잖아. 아, 그죠. 돈 주고 사죠. 네. 적정한 가격을 적정한 다 가격.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작용이 없기를 바라면서 네. 아무튼 사연을 또 적절히 주셔서 저희가 어쩌다 마주친 판결에 준하게 결정을 설명해 드릴 그럼요.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다음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 메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과연 외우고 있을까?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진짜 어쩌다 마주친 판결 순서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이혼한 전 부인에게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총 7차례 연락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전 부인인 B씨와 2019년 8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결정받았는데 그 이후 A씨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게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건데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죠. 무죄를 그렇죠.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객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혼을 한 사이에 이제 남편이 부인에게 아들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답도 안 하고 받지도 않았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는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7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이유는 뭐죠? 어쨌든 여러 차례 연락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락을 한 사유 자체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뭐 다른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뭐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아들, 자신도 진부니까 자신 아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내용상에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는 그 단어 자체로서 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7차례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전화 2-3번, 뭐 음성 메시지 1번, 부재중 전화 안 받았을 때니까 네. 그걸 토탈해서 5일 동안 7차례 이 연락한 정도 이 횟수 면에서도 네. 이 스토킹 범죄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예전에는 이제 그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를 이제 뭐 좀 활성화시켜서 이제 법제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접근금지 가처분 등등의 이런 가처분은 엄청나게 심하게 많은 횟수로 짧은 기간 동안 뭐 수백 회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횟수 자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취지의 판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마지막 문장 빼놓고 쭉 읽는 과정에서 아니 7회라도 하기 내가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오면 저는 한두 번만 와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스토킹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을 보니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아내분이. 그래서 이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 나니까 한 번도 안 했대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또 이게 무죄다라고 그렇죠. 보일 만한.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표시해야겠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뭐 이렇게 해놔야 이 의사에 반해서 계속 괴롭히는구나가 이제 명확하게 거기다 이제 되겠구나. 야간이나 새벽에 연락한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이 아빠가 너무 이상한 아빠라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막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연락처 가르쳐줘. 아들 연락처 가르쳐줘. 계속 그랬는데 뭐야 이 사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무서워. 우리 아들한테까지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안 가르쳐준 거 아니야? 라고 봐서 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 생각 전혀 못했네요, 진짜. 와. 근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셔서 그냥 무시를 그냥 무시를 한 것 같은데 쌩까는 거네요. 그런 건데 그래도 그래서 미처 그런 말도 못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나 어쨌든 횟수나 뭐 그렇죠.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나온 판결인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는 5일 동안 4회고 네.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을 포함해도 7회에 그칠 뿐이다. 네. 이 말은 이제 5일 동안 이제 전화 매일 한 번 해보고 네. 그 다음 날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보고 좀 하루 쉬었다가 전화하고 아니면 중간에 한두 번 그 부재중이 떠 있는 정도 네. 그런 횟수라서 이 정도 가지고 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그런 정의상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좀 볼 수는 없어 보인다. 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의사 표시하시고 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연락하지 말고 분명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난주에 너무 힘든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할 사건인데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여기 학부모 한 분이 계시고 여기는 대학생이지만 학생이 계신데 저는 뭐 중간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행자. 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도가 된 거죠. 이 사체 발생은 지난달 30일인데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욕을 하고 뭐 교사의 말에 따르면 밟았다라는 식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을 했고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 임용됐던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커뮤니티상으로 이제 민원이 많아서 힘들었다, 학부모 민원이 많아서 힘들었다는 내용이 막 퍼져나갔고요. 이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사의 생존권 문제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교권이 떨어졌다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교사들이 모여서 22일에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교육부 등 각종 뭐 관련 기관이나 국회 등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 뉴스들은 보셨나요? 나왔을 때? 출근길에 네. 이 관련 초등학교를 지나치는 코스라서 그래요? 네. 근조안이 쫙 이제 네. 와 있는 걸 보고 네. 왔거든요. 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유. 뉴스 보셨어요? 네, 비디님은? 봤어요.
근데 어떤, 그 선택을 한 장소가 음. 교실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실은 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네, 교실 옆 다른 아, 어떤 공간이라는데 어쨌든 학교라는 게. 학교긴 하죠. 출근을 하고 퇴근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서초구 사건부터 보면은 그 교사 노조 측에서는 동료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에 이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들끼리 이제 뭐 이마를 연필로 긁은 뭐 이런 사고가 좀 있었다고 해요. 미리. 학폭 사건 근데 학폭으로 막 신고가 돼서 접수 처리가 된 건 아니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 뭐 학부모가 항의를 했다고 한다라는 이제 전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날 밤에 뭐 이 반에 뭐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애가 있어가지고 뭐 그랬다는 둥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한 교사도 아니고 뭐 희망대로 1학년을 한 거고 학교 폭력 신고 사안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사 노조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 경찰은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한 양천구의 경우에는 이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이 탄원서를 쓰고 그래서 우리 학폭이 열리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해서 전학 결정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제 징계인 거고요. 이 지도를 할 때에 그 교사가 이 초등학생을 지도할 때에 막 얘기를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은 우리 애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뭐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 친구가 뭐 특수반에 지금 있다고 하는 친구인데 뭐 분노 조절 이런 것들 좀 케어를 하기 위해서 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이제 뭐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손만 스쳐도 뭐 아동학대로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뭐 함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던 얘기들이 이런 좀 뭔가 너무 소통이 쉬워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카톡방에 막 수시로 핸드폰 번호 알아내서 연락하고 막 이런 것도 많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막 학교 대표 전화 전화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씁쓸하다. 저는 이제 뭐 네. 일단 학교 문제는 이제 와이프한테 좀 일이 되고 뭐 무관심한 아빠. 무관심하기 때문에 좀 네. 반성을 또 하네요. 또. 일일 일반성. 학부모들의 그런 뭐랄까 단합력이 훨씬 좋아진 건 맞는 것 같다. 같이 생각이 단체로 들어요. 네.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뭐 저희 어릴 때 네. 생각하면 그냥 네. 조금 좀 활발한 학부모님들, 네. 소위 지맛바람 뭐 분들, 활발한 학부모들께서 네, 네. 주도해서 뭐 일단은 그 뭐 어차피 만나셔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의사를 취합하셔야 되니까 다 모든 분들이 모이시긴 어려웠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을 열게 되면 거의 모든 네. 아이의 부모님이 다 들어와서 네. 어떤 이슈가 던지면 네. 다 공유되게 되고 의견 취합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 점 1점 포화로 공격을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이 좀 1대 다수니까 좀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단톡방에 변호사님 안 들어가 있죠. 좀 없죠. 네. 댁에서 이거 제가 왜 들어가고 보고 하루 종일 띠롱띠롱 우리 카톡방도 잘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요새 조금 좀 나태해졌네요.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PD님은? 물론 대학생이라서 약간 이런 거리감은 있겠지만. 맞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어린이집에 아. 종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최전선에서 또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또 애기들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손이 이렇게 스치다가 상처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전 이걸 사건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진짜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도 조금만 뭔가 있을 때에 이렇게 막 항의를 받으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히 또 그 학부모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잘 마무리가 진짜. 됐던 적도 있는데 물론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뭐 우리 어린 시절은 특히 더 했고 막 차별 막 하고 이럴 때 차별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애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어린이집 이런 애들은 더 그렇고 초등학생,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은 아니 유치원생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이제 교사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교육부, 뭐 국회, 뭐 여당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대책을 막 내놓고 있는데 주로 골자가 이제 기존에 이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가 된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겠다 빨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교원 단체인 교총에서도 요구를 했던 일부 부분이 있기도 한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상황을 적겠다는 겁니다. 학폭만 남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기부에 남기겠다. 이런 취지고요. 이건 어떤 거 같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저 질문인데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님이 이렇게 네. 뭐 우리 뭐 자식에게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 입김을 이렇게 부는 것도 기록이 되는 건가요? 학부모님이 하는 게 입김을 분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학부모 만약에 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이게 법령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구를 보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뭐 다음과 같은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뭐 그 학생에게 적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서 학부모가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학부모가 뭔가를 했을 때 아니 근데 지금 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 이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거네요. 보호자까지는 원래 있네요. 네, 보호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고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부분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형법상 범죄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지금 1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조 1항 1호상으로 네.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네. 성폭력 범죄, 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또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규정이랑 비교해 봤을 때 범죄 행위에 좀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것은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걸쳐 있는 듯한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호자가 뭔가를 네. 해도 포함은 되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되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 변호사님 얘기를 한 거는 정 변호사님은 그때 학폭 관련해서도 생기부라는 기자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학에 못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기부에 적는다. 유교 네. 유교 보이는 적어라
적어라. 왜냐면 다른 이게 약간 차선책 같은 느낌인데 막 적으세요. 막 신난 거 아니고 제가 왜냐면 이런 걸로 막 하는 사람들이 제일 예민할 게 생기부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적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좀 자제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진 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적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을까요? 적어야 될까요? 일단 적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교네. 아. 유교거리였네. 네. 청학동이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주요 내용이 이제 이태규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던 안인데요. 큰 골자는 교원의 학생 지도에 대해서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로 안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강덕구 의원 얘기도 이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하는 학생 생활 지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법령과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뭐 교사들이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 했다고 차별이고 아예 정신적 학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약간 면책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교총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니까 네. 뭐 고의는 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고의로 막 애를 막 그렇죠. 가스라이팅 예. 하듯이 막 예. 이렇게 예. 하고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되겠지만 중대한 과실까지도 이제 네. 포함시켜서 네. 어느 정도 뭐 형편에 맞게 경과실일 경우는 네. 이제 금지 행위 위반 뭐 학대가 아니다라고 사소한 그런 네. 실수 정도인 경우는 이제 면책시켜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고의 중대과실까지도 면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할 때 저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막 말을 안 듣는다거나 뭐 이랬을 때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히 창피한 거가 있죠. 내가 걔가 뒤에서 나 혼자만 수업 못 듣고 아니면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도 했어요. 이제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물론 수업 시간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는 복도에 혼자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가 주는 어떤 막 뭐 모멸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쪽팔림, 창피함 정도의 정도와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팔 다짐을 아프고 하고 짜증난다 이런 것과 왜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건데 이거를 어쨌든 선생님이 고의로 지시한 거잖아요. 알고 너 나가서 손들고 있어. 이거를 한 건데 만약에 애가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수치심을 느꼈고 나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 법이 도입됐을 때 이거는 아동학대로 포섭은 안 되겠죠? 할 말을 잃었어요. 좀 전에 고의라고 말하지 않고 또 아니 그러니까 고의라는 게 그 법률적인 고의라는 거는 막 나쁜 고의가 아니고 알고 했다는 게 예. 고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너 나가서 밖에서 손들고 있어라고 지시를 했으면 요즘에 체벌 요즘에 이런 것도 안 하죠, 근데. 안 하죠. 예, 요즘은 네. 큰일 날 것 같은데. 절대 뭐 아버지 뭐 하시나 했지만. 그렇죠. 네. 제일 세게 받아본 체벌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꾸지람이나 체벌이나 중에 제일 심한 게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앞에 나가서 오토바이 오토바이 투명 하는 의자? 거. 네. 그것도 힘들지. 다 같이 아니면 혼자? 한 3명. 한 3명 정도. 근데 선배한테 네. 받아본 적은 있어요. 선배한테 맞았어? 그러니까 맞은 건 아닌데 이건 학폭인데. 선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학폭이야. 제가 네. 그 방송부였는데요. 근데 선후배 간의 기강을 좀 세게 방송반은 세지. 잡았어요. 네. 밀대걸레? 맞진 않았어요. 아, 맞진 않았는데 그 보통 방송반이 그게 보통 교무실 옆에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복도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어라. 문을 안 잠궜나 뭐 그랬었는데 그게 몇 년도죠? 저 16년도?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 왜 여기서 뻗치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그럼 선배가 하라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아. 친구들 지나가면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학폭이다. 아, 네. 7년 변호사님은 전이시고. 제일 센 받아본 게 뭐였어요? 좀 빠따죠, 빠따. 진짜? 목 시계 부시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서 그렇죠. 저희야 뭐 뭐로 그 당국지대 같은 거? 일대걸레랑 그때 저희 선생님 담임쌤이 그 지도하던 게 당큐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뭐 잘못을 하긴 했어. 그때는 옛날엔 체벌이 있었지. 그쵸. 저는 뭐 손바닥 맞은 거예요. 맞은 거 일단. 제가 맞은 건 아니지만 본 거는 뺨 때리는 것도 본 적은 있어요. 저랑 이제 박 기자님이 한 10년 정도의 텀이 있고 차이가 있고 두 분도 한 10년 정도 차이잖아요. 그런 강산이 한번 이렇게 강산이 변했는데 두 번 변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의 배경이 영화 친구인 것 같긴 해요, 그때구나. 진짜. 예. 네.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딱 그랬거든요. 뭐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정도의 그런 진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시계 부시고 이렇게 책상에 나와. 시계를 딱 부시면서 나와. 하면 부산의 그 N 고등학교에서 그랬단 말인가요? 그럼요. 중학교였나? 중학교였나?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였구나. 예,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학생 인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뭐 보니까 상벌점제도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그 정확하게 제가 봐야겠지만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나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랑 같이 못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막 유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을 때에 뭐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됐고 그리고 학생 간의 폭력을 학생부에 적듯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이런 것도 왜 적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 제기하는 일부 이제 단체들이 있는 거고 무분별하고 진짜 막 악의적으로 막 계속 연락해서 민원 넣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준석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다이렉트로 학부모와 교사를 연락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조치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은 학교 전화로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해서 뭐 우리 담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파악을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중간에 거치는 단계를 만들어서 처리를 좀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막 수시로 연락해서 뭐 선생님 우리 애가 이렇다는데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변호사들도 이제 의뢰인들을 이제 네.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고 요새는 워낙 이제 연락처만 저장을 하면 네. 카톡 친구가 되면서 그쵸. 이렇게 카톡 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네. 여건에 놓여 스트레스야, 있는데 그것도. 의뢰인들이 뭐 우리 관련된 사람들을 그냥 다 한 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방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변호사님이랑 막 사무장님이랑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뭔가 자기 얘기를 계속 올리는데 거기다가 바로바로 또 대응 안 해주면 또 약간 삐지고 그러시죠. 근데 근데 일일이 의뢰인들한테 다 어떻게 그렇게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끊는 부분도 네. 노하우고 뭐 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수임을 해서 수임료를 받고 일을 또 하는 입장이니까 또 네. 더 못한 측면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뭐 그냥 단순히 뭐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의 학부모라는 이유로 네. 그 모든 분들의 연락을 또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게 네.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소초 사건에 있어서 보도자료 등등을 통해 가지고 뭐 지난주에 뭐 전에 있었던 네. 학교 폭력에 의한 사건이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을 일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 임용돼서 새내 교사라고 하시는데 네. 그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으면 이런 네. 선택을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천구 사건도 이제 선생님이 그 비군을 지도할 때 비군 뭐 오히려 들으신 게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동 학대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학생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고 이미 한 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셔서 네, 3월에 그랬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상황이 바뀌면 또 뭐 그에 필요한 법이나 뭐 제도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막 저는 늘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뭘 법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냐라는 주의긴 한데 지금 이렇게 막 교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를 보고 교육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다 떠나고 싶을 정도로 일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던 네. 그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초,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자는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랑 뭐 아동학대 처벌법도 뭐 조금 손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외에나 아니면은 요 조치라도? 아니면 네. 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 달에 3번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둘 수는 없을까요? 아, 최대 3번 이상은 못 한다. 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이거는 좀 그런가 하고 3번 이상 담임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진짜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해? 그걸 위해서 아껴둘 수 있는 거. 아껴둘 수 있는 뭐 약간 그럼 좀 조금- 사소한 것들은 이렇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네. 번호표 뽑고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줄을 서시오.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의 추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거늘. 그림자는커녕 지금 뭐 그림자는커녕 네. 세상이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씁쓸한 일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는 비가 또 뭐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평안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누가 사고 나서 막 이런 얘기 좀 안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여름 휴가로 예. 인해서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휴방을 하고 조금 정신을 차린 후에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새로운 하겠습니다. 편제로 편제가 될까? 그때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